네, 27-3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헤더 파일의 디자인과 활용이죠. 자, 헤더 파일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헤더 파일 이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대표적으로 이제 스탠다드 IO.h 그냥 가져다 써왔습니다. 그냥 샵 include 지시자를 통해 가지고 이거 포함시켜 줘야 돼 라고 그냥 이제 막연히 써오다 보니까 얘가 참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헤더 파일을 이해한다는 것은 되게 막 비밀한 것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공부한다는 것은 꽤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공부 안 해서 어려운 것이지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별것 아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을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방법,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일단 목적인데, 그에 앞서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헤더 파일이 하는 일이 뭐냐, 그 다음에 이 샵 include 지시자 있죠. 자, 전처리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이 샵 include 지시자가 어떠한 일을 담당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되는 관계로 아마 이 27-3 마지막 강의이긴 하지만 조금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아직은 우리가 그 헤더 파일 include 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꺽쇠라고 얘기하죠. 그냥 쉽게 이 꺽쇠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는 스탠다드 IO.h라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하겠다라는 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include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문장의 그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맨 앞에 등장했던 이 헤더 파일의 삽입 문장은 이렇게 중간에도 올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얘가 어떠한 일을 갖다가 담당을 하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하기로 하자. 자, 그럼 여기 보면은요, 어떤 식으로 이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냐면 header1.h라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해라. 여러분들 영어 잘 아시니까 include 포함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뭘 뜻하는 걸까요? 근데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header1.h라는 파일을 include 포함시켜라 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대신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다른 뜻이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tandard IO.h라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포함시켜라. 이 문장을 대신해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매크로 설명을 드리면서 선행 처리기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치환이다, 바꿔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문장을 standard IO.h라는 이 헤더 파일의 내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이 존재한 이 위치에 header2.h라는 헤더 파일의 내용으로 이 문장을 대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header1.h와 header2.h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볼까요? 보면은 황당하기 그저 없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컴파일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 컴파일 안 됩니다. 왜? 얘는 컴파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이 당연히 안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헤더 파일은 지금 확장자가 H로 끝나는 이 헤더 파일은 컴파일 대상이 아닙니다. 얘가 컴파일 되는 것이 아니고 얘가 선행 처리 이후에 소스 코드의 일부로 컴파일이 되는 거지, 얘 자체적으로 파일 단위로 컴파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소스 파일은 파일 단위로 컴파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main.c, 확장자가 C로 끝나는 것이 소스 파일이니까 얘는 파일 단위로 컴파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얘는 소스 파일이 아니라 헤더 파일이에요. 헤더 파일이기 때문에 얘는 컴파일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냥 내가 넣고 싶은 거 기분 나는 대로 그냥 막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막 써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까? 과연 컴파일 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단순하게 이제 처리합니다. 우리가 마치 선행 처리기인 것 마냥 그냥 이 문장을 대신을 해서 얘를 넣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대신해서 얘를 넣어보자고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얘는 아주 모범 답안은 아니에요. 왜냐면 선행 처리가 끝나고 나면 얘도 대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원체 많아서 제가 다 옮겨다 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처리 결과만 여기다 담아 놓은 거예요. 자, 처리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우리가 익숙한 그러한 메인 함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컴파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책에 보면 여러분들 그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이 있는데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담아가지고 컴파일을 하면 여러분 헬로우 월드라는 문자열을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정말
비상식적으로 쓰기 위해서, 짜기 위해서 우리가 헤더 파일을 이렇게 쓰느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코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이유는 이 샵 include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지시자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결론은 간단하죠. 샵 include가 하는 일은 뭡니까? 결국은 include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 문장을 이 header1.h라는 헤더 파일의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포함시킨다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그것이 전부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샵 include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헤더 파일에 대한 정보는 이게 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헤더 파일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여기다가 이런 것도 넣어서 내가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활용의 사례들 있죠. 물론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활용의 사례가 이 자체가 어떤 특별한 문법을 지니는 게 아니고 다 내용이 여기서부터 근거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단순하게 포함을 시키는구나. 단순하게 대체시키는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담으면 좋겠다라는 리스트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로 채워진 것이 헤더 파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샵 include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선행 처리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만 이해를 하셔도 일단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꺽쇠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큰 따옴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헤더 파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standard.io.h와 같은 표준 헤더 파일. 모든 C 컴파일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주얼 C++를 설치를 하시건 데브 C++를 설치를 하시건 얘네들 나름의 표준 헤더 파일들이 다 설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통합 개발 환경들, 컴파일러들이 가지고 있는 헤더 파일들, 표준에서 정의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표준 헤더 파일입니다. 이러한 표준 헤더 파일을 include 할 때는 요 꺽쇠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저 얘기를 하자고요. 헤더 파일은 우리가 가져다 쓸 수도 있지만, 이미 정의된 표준 헤더 파일을 가져다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 챕터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직접 정의해서 가져다 쓰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실은. 직접 정의한 헤더 파일을 include 할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도 사실 크게 지장은 없어요. 내가 정의한 건 큰 따옴표, 표준은 그 다음에 꺽쇠, 이렇게 기억을 하고도 남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비주얼 C++를 갖다가 이게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이게 디렉토리예요. 이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주얼 C++ 디렉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막 내려가다 어디 보면 어느 서브 디렉토리인가에 헤더 파일이 있어요. 그 위치 어디냐? 그것은 통합 개발 환경. 그냥 보통은 개발 환경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컴파일러. 너 무슨 컴파일러 쓰냐? 이러잖아요. 너 어떤 컴파일러 기반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비주얼 C++이라는 우리 보통 이거는 정확한 명칭은 이런 얘기 좀 뒤늦게 하기 뭐하지만 비주얼 C++ 통합 개발 환경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상인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비주얼 C++ 컴파일러. 그냥 대부분 다 그냥 컴파일러 해요. 그럼 저도 컴파일러라는 표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비주얼 C++ 컴파일러 설치할 때에 헤더 파일들, 표준 헤더 파일들이 설치가 되는데 그 디렉토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요. 데브 C++이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컴파일러,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하잖아요. 그때 어디에 헤더 파일이 설치가 되느냐? 그거는 또 찾아봐야 합니다. 저도 기억하고 살지는 않아요. 어딘가 있어요. 대략적인 위치는 알지만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접할 수 있는 컴파일러들이 대부분 이 두 가지지만 훨씬 더 많은 컴파일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베디드 기반에서 할 수 있는 C 컴파일러들도 있고요. 대부분의 컴파일러들이 다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컴파일러들은 자신만의 표준 헤더 파일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갖다가 지정하는 것이 바로 이 꺽쇠입니다. 즉, 꺽쇠가 이제 이렇게 꺽쇠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헤더 파일을 포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헤더 파일은 어디에서 찾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비주얼 C++ 상에서 컴파일을 한다. 그러면 비주얼 C++이 가지고 있는 헤더 파일의 위치 디렉토리, 거기서 파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위치에 뭐가 있다고요? 표준 헤더들이 쫙 저장돼 있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안 찾아보셨다면 찾아보세요. 파일 탐색기 열어서 standard.io.h라는 헤더 파일이 들어있는 위치를 쫙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컴파일러 2개 이상 설치했다라고 하면 다수의 헤더 파일이 이 standard.io.h라는 헤더 파일이 발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주얼 C++ 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썼다라고 하면 비주얼 C++의 표준 헤더 파일 위치, 표준 헤더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링크로드 시켜라 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즉 이걸로 하느냐의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면 어디서 헤더 파일을 가져오느냐예요. 자,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우리 아직 한 번도 사실 헤더 파일 정의 안 했지만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헤더 파일, 이렇게 이제 큰 따옴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인크루드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어디에서 가져오게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그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a.c라는 소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a.c라는 소스 파일에서 샵 인크루드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러면은 헤더 파일을 어디서 찾느냐? 어디서 찾냐면 a.c가 저장된 디렉토리에서 찾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디렉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는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긴가민가 할 텐데,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파일 입출력에서 말씀드렸어요. 파일 이름, 우리가 F5 함수 호출해가지고 파일 열 때 그 파일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지 얘기했었죠. 예. 그 위치가 바로 헤더 파일이 존재해야 되는 위치와 동일합니다. 뭐냐면 F5 함수 호출하고서는 위치 경로를 지정해주지 않고 파일을 갖다 열 때에 현재 디렉토리라는 데서 파일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가 파일을 찾는 경로나 샵 인크루드 큰 따옴표를 이용을 해서 내가 경로를 찾는 그 헤더 파일을 찾는 경로나 똑같아요. 이 둘 다 현재 디렉토리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현재 디렉토리라는 거 이거 변경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C 언어 영역이 아니고요. 현재 디렉토리의 변경, 이것은 시스템 프로그래밍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C 언어 공부한다고 해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현재 디렉토리가 어디지? 그것은 그 현재 디렉토리는 a.c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a.c라는 소스 파일이 저장된 디렉토리가 현재 디렉토리다. 일단은 여러분들 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어도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현재 디렉토리는 변경이 가능하다.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도 변경이 가능한 고정되어 있는 디렉토리는 아니다라는 사실까지도 이왕이면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제를 작성을 하시면 헤더 파일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실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요 정도면 기본적으로 충분한 이해는 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경로를 갖다가 이 샵 인크루드 헤더 파일을 갖다 인크루드 할 때 헤더 파일의 이름만을 명시할 수도 있지만 경로명까지 우리가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C 드라이브 밑에 뭐 C 파워 밑에 뭐 마이 프로젝트 밑에 header.h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는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경로를 갖다 지정하는 방법, 경로를 지정하는 방법이 리눅스와 윈도우가 틀립니다. 즉 윈도우 같은 경우는 C, D 뭐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리눅스는 그렇지 않아요.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게 없습니다. 루트 디렉토리로부터 루트 디렉토리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그 경로를 지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럼 이 리눅스의 경로 지정 방법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낯설다라고 하면 지금 굳이 공부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혹 리눅스 공부하게 되면은 그때 공부하고 나서 그때 C 언어에서 윤성우 씨가 얘기했던 그런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냥 그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로를 지정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경로의 형태가 다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헤더를 인크루드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써먹어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경로명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C 밑에 C 파워 밑에 뭐 마이 프로젝트 밑에 header.h다 이렇게 해서 경로를 포함해 가지고 헤더, 내가 포함할 헤더를 갖다가 직접 명시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형태의 경로 지정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대 경로 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경로. 왜 절대 경로냐? 절대 바뀔 수 없는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요거 하나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운영체제가 달라지면 디렉터리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로 지정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 경로를 지정을 했을 때의 문제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절대 경로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경로가 왜 나쁘고, 그럼 절대 경로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 요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